교재를 볼 것이고요. 교과서들을 볼 것이고 또 많은 필독서들을 이전보다는 좀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편에는 꼭 올해 기출문제인 그것들, 그리고 작년, 재작년, 최소한 최근에 5년 주간식 기출문제들은 꼭 놓고 있어야 됩니다. 같이 보시라는 거야. 특히 올해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당연히 이건 달달 외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얘기는 여기 뒤에 잠깐 나오니까 설명을 하겠는데, 그 기출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다 수업 때 다 설명을 드렸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내용들이었어요. 물론 그 중에 몇몇은 전혀 수업 때 얘기 안 한 것도 있어요. 인정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거의 뭐 학예사급의 문제들이 점점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간혹 제 수업 그 심화 이론 수강생 중에 학예사 준비한다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분은 임용시험은 아니지만 전공 미술을 어디서 이렇게 뭐 강의를 안 하니까, 그죠? 대학은 교양 과목으로 가르치고요. 혼자 하자니 대체 이게 너무나 범위가 많고, 그죠? 우리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같은 데 가보세요. 그 서양미술사 파트만 해도 책이 너무 많은데 그 대체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찾다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심화적으로 가르치는 저한테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는 그분들이 보기엔 굉장히 쉬운 문제도 있고 딱 필요한 정도의 수준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범위를 다 압축시켜 드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냐면, 몇몇 문제는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혀 준비해도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몇 문제 그 내용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거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다 치면은 이제 정말 온갖 필독서를 다 정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갖 필독서를 다 정독하는 그 시간 투자 대비만큼 기본이 흔들릴 거예요. 왜냐면 볼 게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이해되세요? 제가 뒤에서도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은 주기적인 반복 암기 학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주간식이라서. 이게 보기에 있는 5가지를 굴려서 찍는 오지선다가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구조화된 것을 끄집어내서 또 문장도 만들어서 다듬고 해서 또 그 1시간 반이라는 정해진 시간, 시험 시간 동안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 이게 엄정한 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뼈대 줄기부터 딱딱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굵은 가지, 잔가지, 더 잔가지, 이파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올해 몇몇 시험들은 이파리 문제들이었어요. 이파리. 저는 이걸 감자캐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저 강원도 어느 먼 깊은 산골에 있는 수십 미터 깊이 파여 있는 감자를 캐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몇 개는. 그럼 이제 그거 대비한다고 온갖 감자만 하고 다니느라 줄기가 다 막 썩어가고 있는데도 감자만 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감자들, 잔가지 끝에 있는 이파리 문제들 틀려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걸 올해 1차 커트라인 통과하신 몇몇 분들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왜냐면 얘기 들어오면 다 틀렸어요. 같이 틀릴 거는 나머지를 맞춘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렇다면 그 감자들이 아닌 줄기들을 잡아가는 게 바탕이 먼저 돼야 된다. 다만 그 줄기의 튼튼함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잔가지 이파리들은 숫자가 달라지겠죠. 어떤 분은 줄기가 너무 가늘어요. 그분들은 가지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막 여기저기서 막 들리는 얘기가 있으니까 귀는 얇아서 잔가지 이파리들을 캐고 있는 거야. 줄기가 하염없이 약한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알겠죠? 제가 약간 은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이해했을 생각이 들고요. 자, 올해는 그래서 정말 그 어느 해보다 정말 깊고 멀리 있는 감자들, 이파리들이 조금 더 나온 건 맞아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제외하고 봤더니 다 수업 때 얘기했던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올해 1차 컷을 지금 현재는 아직 최종 합격이, 그죠? 합격자 발표가 안 됐고, 1차 합격자 발표가 난 상태라서 제가 준비는 여기까지밖에 못했죠. 여기 보시면, 자,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보시면 이게, 17년도, 그리고 이제 18년도, 올해가 19학년도, 우리가 그 기출문제 얘기를 할 때는 학년도라고 얘기 붙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저 공부하는 요 해는 2019년이고요. 여러분들이 대비하는 것은 2020학년도
시험이니까, 그죠? 여기 볼 때는 17학년이라는 얘기는 16년 12월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시험 문제는. 어쨌든 17년도에는 서울이 74.67, 그 다음 해 작년이죠. 76.33, 올해 63이에요. 이 폭이 13.33이에요. 너무 심했죠? 이게 지금 여러분 전공 점수가 아닙니다. 1차 커트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전공, 이 63점이라는 커트라인 이상으로 되신 분들이 지금 저한테 혹은 카페에 1차 커트라인에서 몇몇 분들이 올렸죠. 다 좀 올려주면 좋을 텐데요. 이걸 제가 강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좀 뭔가를 만들어야 될 텐데 다들 너무 바쁘고 귀찮으니까 그나마 이제 올려주신 분들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거기 올려있는 몇 개의 포면을 보시면 이 서울의 60점이라는 이 점수 안에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교육학이 17, 18.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전공은 상대로 좀 내려갈 거고요. 그죠? 63이라는 점수 하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전공이 50을 받았다 치면은 교육학은 최소 13 이상이라는 얘기니까, 그죠? 그 점수면은 작년도에 어느 지역을 보든 다 떨어지는 점수였어요. 작년에는, 그죠? 최하 지역도 안 되는 점수라는 거죠. 내가 좀 전공을 좀 잘했어요. 한 53, 4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교육학을 좀 더 못 본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폭이 심했다라는 거야. 경기도를 보세요. 자, 경기도는 마침 공교롭게 작년, 재작년 69, 69로 같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 59.33이니까 또 거의 10점. 자, 인천을 보세요. 70점, 69.67 거의 같아요. 근데 올해 63. 그나마 인천이 69에서 63으로 하락폭이 그나마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 좀 적은 것은 인천이 약간 TO가 좀 적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대전을 보시면, 자, 대전은 TO가 좀 많지는 않은 곳이에요. 해마다. 그런데 71, 68. 그런데 올해 65. 그나마 폭이 좀 적죠. 자, 이거 대전 지역 특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대전은 충북, 충남, 세종, 대전이라는 네 군데가 같이 응시할 수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는 해마다 절대 대전은 낮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광역시인데 수도권은 아니지만 준수도권이고요. 그래서 선호도가 좀 높은 지역이라서 다행히 세종시가 생겨서 분산이 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세종은 실기가 4과목이고 여기는 실기가 또 2과목이라서 부담감이 덜해서 또 성적이 좋으신 분이 좀 더 몰리는 감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해요. 실기가 4과목이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언제 해? 실기 2과목, 특히 실기 1과목인 곳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올해 강원도, 충북 이런 데 실기 1과목인 데들은 대체로 좀 선호도가 높아서 그동안 점수가 높았습니다. 올해는 물론 내려갔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보시면 일단 제가 지금 수도권을 비롯한 대전까지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현실이에요. 70점 중반대가 63점이 되었다라는 거. 그죠? 올해는 대전이 전국 톱입니다. 65.67. 이 점수면은 작년에 최하 점수예요. 경남이나 충남 이런 데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내려갔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1차 거, 두 번째 거 보시면 이제 좀 우리 나머지 지역까지 같이 봅니다. 우리 부산, 대구 수강생들 잘 보고 계시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69, 70.33에서 올해 61.67 역시 거의 9점, 그죠? 8점 이상 떨어졌네요. 글쎄요, 61.67이면은 나머지 서울하고 아까 봤듯이 대전하고 비교해 보시면 역시 거기보다 낮았죠. 그죠? 네. 부산은 그 이전에 약간 70.69점대가 상위권에 속했는데 올해 요 점수면은 사실 상위권은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경기도가 59점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산, 대구는 그 지역의 수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경상도 쪽에서는 거의 수도급이에요. 수도권에서는 서울이라 치면. 그래서 점수가 낮을 수는 없어요. 자, 대구가 62점, 거의 비슷하네요. 자, 대구도 작년에 70점인데 거의 8점 정도. 비슷하죠? 떨어진 폭이. 그죠? 네. 자, 광주가, 자, 올해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점수 폭차가 적었던 곳이 광주입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좀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광주 또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작년, 즉, 재작년이죠. 17학년도가 74점인데, 그 다음 해 거의 12점이 떨어졌죠. 요렇게 급락하는 데는 올해 시험처럼 난이도 때문이 아닌데 급락하는 케이스는
TO가 적은데 그 전해에 너무 1차가 높을 때 심리적으로 거기를 피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갑자기 낮아져요.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아도, 여러분들 같아도 내가 올해 어느 지역을 볼 건데 TO가 한 5명밖에 안 돼요. 근데 작년 컷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피하겠죠. 다들 피하는 거야. 이럴 때 역발상을 하신 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판에 상담해 드릴 때 지역 상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딱 찍어드렸다가 떨어지면 저한테 원망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하세요. 이 말 속에는 요 얘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제가 풀어주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시니까 작년에 이렇게 높았는데요. 어떡하지? 그럼 여기를 피할까요? 그럼 제가 아니다. 거기 넣으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저는 부담감이 크죠. 거기 넣으세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죠? 74점인데 또 74점이면 어떻게 해요? 저만 완전히 원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를 잘 보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62.34였기 때문에 그나마 올해 선방한 거예요. 이게. 요 폭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이 0.2인가 그럴 텐데요. 여기가 작년치고는 굉장히 작년이죠. 작년치고는 이게 어쨌든 하위권 점수였잖아요. 그래서 올해 여기 한번 가자라고 몰린 것도 있죠. 근데 광주는 또 우리 전라도 쪽의 수도라고 보시면 되죠. 61.66인데 차이가 별로 없지만 여기가 이렇게 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그 이전을 보면 이 이유는 광주 TO 때문이에요. TO가 2명이어서 5명 안쪽인 지역은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TO 2명이면 1차 컷 3명 통과할 텐데 20명만 와도 10대 1이잖아요. 그럼 그 중에 공부 잘하시는 분과 중간 못하시는 분이 섞여 있을 텐데 잘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점수 분석하는 게 의미는 없어. 어쨌든 간에 올해 전국적으로 컷 차이가 제일 적은 지역은 광주였는데 TO 때문이었다. 너무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세종시가 7일, 7일이었는데 6이었습니다. 자, 세종이요. 7일, 7일. 어때요? 상위권이죠.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서울이나, 그죠? 경기, 인천, 이런 수도권하고 거의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종도 원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보통 경기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실기인 4과목인데를 같이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세요. 더군다나 세종은 수도잖아요. 행정수도. 그리고 최근에 KTX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이 발달해서 이제 근거리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오신 분들은 세종도 같이 놓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학기 초에는 전부 대부분 여러분들처럼 서울과 경기를 준비합니다. 라고 다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고민이 뭐냐? 경기도는 실기가 4개고 서울은 2개인데 겹치는 게 없어요. 6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원래 전공 실기 하나 빼고 난 동량화 전공이에요. 그럼 동량화는 안 해. 근데 5개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2가지를 놓고 준비하는 게 힘들고 전략적으로 그냥 하나에만 올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초수생들은 그게 아마 힘드실 거예요. 생각이 너무나 많고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막 할 게 많아지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앞에서 본 거랑 비교해 보시면 대체로 올해는 60점 초반. 그래서 경기도가 올해 59점인 게 상대적으로 더 낮아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여기는 다 못 적었습니다만 이제 제 카페에 보면 거기 이제 이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의 그 1차 코스 다 나와 있으니 검색을 해보시면 올해 59점대인 지역들이 더 있죠. 어쨌든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요. 자, 점수 변동폭과 정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대체로 5, 6점, 마이너스 5, 6점 이하인 지역, 이 그 점수 변동폭 자체가 마이너스 5점이나 마이너스 6점 이하, 아까 얘기했듯이 광주를 비롯한 그저 낮은 지역들 있죠? 광주, 대전, 울산, 인천 같은 경우에 정원을 보면 자, 광주가 올해 TO가 2명이었어요. 마이너스 0.68 정도. 아까 1점이 안 됐죠. 대전이 5명이었습니다. 대전은 원래 이렇게 조금씩 붙는 지역이에요. 이 5명, 3명, 7명, 작년에 10명이 넘었죠. 그러니까 그런 변동폭이 있는 것은 그 시 자체에 어떤 새로 생긴 학교가 좀 적거나 그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좀 적을 때는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울산도 좀 적은 축에 속해요. 그런데 어쨌든 울산은 항상 티어가 적기 때문에 또 점수가 또 상위권에 들어가는 지역 중에 하나다. 부산, 대구, 울산 다 광역시니까 당연히 점수폭이 좀 적었습니다. 4.99. 인천이 10명인데 6.34. 이 정도가 그나마 올해 점수 변동폭이 다른 지역은 다 10점, 13점, 14점 이런데 좀 적은 지역이 이 정도였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는 평균 시점 최고 14점. 강원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다. 뭐 수도권은 13점이니까 이 정도면 뭐 너무너무 크게 내려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2020학년도 시험 변경 내용인데요. 약간 좀 상태가 흐려서,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뭐, 제가 카페에도 올려놨고,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보세요. 요게, 올해 이제 시험 유형이었죠. 올해는 알다시피, 자, 일단 교육학은 변환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교육학은 변동이 없고, 전공에서 알다시피 전공 A, 전공 B 각각 1시간 반씩 시험 봅니다. 그거는 이상이 없죠. 자, 올해는 기평, 서술형, 서술형, 논술형인데 이 논술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논술을 없애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논술이 논술 같지가 않아요. 논술이 논술 같지가 않아서 글쎄요, 그냥 서술형 4개를 그냥 합쳐놓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스럽게 내면 다행인데 그냥 서술형을 묶어놨네? 이런 느낌이어서 논술에 어떤 그런 효과가 좀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지금 요 화면 자체가 우리 대구 부산은 영상으로 잘 안 보이죠? 이건 나중에 꼭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 부분을 좀 키워보실래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기입형이 그죠? 네, 그 1교시에만 A형에만 8문항이 있었는데요. 이 8문항의 기입형은 단어만 쓰는 기입형입니다. 단어를 최소 한 글자, 많게는 우리 작년 문제였죠. 그죠? 피구라 뒤에 막 6개 들어가는 거 총 7자 글자를 쓰는 거 있어요. 그죠? 그게 제일 많았는데 최소한 1, 2, 3글자, 4글자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어 쓰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기입형이 8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술형이 A형에서 6문항, B형에서 자, 이게 총 7문항인데요. 여기가 점수가 4점짜리하고 이제 5점짜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합해서 7문항. 다시 얘기하면 기입 8에 서술형이 합하면은 13문항이 되죠. 그죠? 여기 6문항에 7문항이니까 그죠? 자, 여기에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올해를 잘 보세요. 자, 기입형이 이제는 B형에도 본다라는 거죠. 이제는 A형, B형에서 골고루 기입형, 서술형, 기입형, 서술형. 됐죠? 시간은 똑같습니다. 1시간 반. A형에서 기입형이 4문항인데 8점. 이거는 무조건 2점씩이에요. 4문항에 서술형이 8문항. 자, 8, 4, 32. 서술형은 4점씩입니다. 그렇다면 A형에서 12문항, B형에서 11문항, 2문항, 9문항 해서 합산하면은 결국 기입형이 자, 이전에 8문항이었죠? 어떻게 바뀝니까? 6문항이니까 1문항이 줄어들었네요. 이해되세요? 자, 서술형은 기존에 13에서 8, 9이니까 17문항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우리가 논술이 사라지니까 이 논술이 보통 평균 3개 혹은 4개 정도의 서술형이 붙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흩어진 겁니다. 자, 논술이 흩어진다는 얘기는 올해 시험이 그걸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출문제, 올해 제일 마지막 문제의 논술 문제를 잠깐 펴보세요. 자, 그 나눠드린 기출문제, 자, 우리 부산, 대구 수강생들, 그리고 인강으로 이걸 보시는 분들도 기출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기출문제, 제일 마지막에 8번을 보시면, 기출문제 B형입니다. A형 말고 B형. 마지막에 8번 문제를 보시면 그게 논술 문항이에요. 그 올해 논술 문제가 아이스너는 미술 교육론 문제고요. 그리고 디자인 파트에서 인포그래피가 나왔습니다. 이건 디자인 문제, 인포그래피는. 자,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론이 연합됐고 거기에 PBL이라는 문제중심 학습법에서 4파트가 연합돼서 나온 거예요. 그냥 아이스너의 표상 형식만 물은 게 아니라 이 시각문화하고 이 창의성 융합이라는 우리 교육과정에 있는 성격 파트에 있는 그 내용과 PBL이라는 문제중심 학습이라는 교수법, 거기다가 디자인 파트에서 인포그래피의 장점, 그죠? 그리고
아이슨의 표상 형식이라는 이제 미술 교육론 문제 4가지가 결합된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그거는 각각 물어서도 괜찮다. 논술 자체가 짜임새 있게 서론 본론 결론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미술과는 교육하고 달라서 그냥 정확하게만 서술하면 되는 문제들이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동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술형 9문항, 8문항에서 총 17문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총 문항 수가 보시면 23문항인데 한 문항이 늘어난 거죠. 논술이 사라지는 대신 24문항이 된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논술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길게 쓰는 것 자체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잘 된 거고요. 공부에 대한 어떤 폭을 24문항이니까 논술이 사라진 대신에 한 문항이 늘었으니까 더 다양한 영역에서 골고루 내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영역. 이전보다 어떤 특정 영역에 좀 몰리는 게 아니라 이제 안 나왔던 파트나 단원에 대한 문제들을 더 내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변했다 하지만 기입형은 6문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2문항이 줄어들었어요. 8문항이 아니라 6문항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기입형 자체의 난이도는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7번 혹은 8번에서 하나씩 정도 틀려서 보통 2개를 제일 많이 평균적으로 많이 틀렸더라고요. 나머지를 맞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대체로 좀 쉬웠기 때문에 이제 기입형은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매년 예상을 하는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기입형이 원래 10문항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8문항으로 바뀌었는데 기입형 8개일 때 2개 정도는 틀릴 각오를 해라 라고 제가 수업 중에도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분명히 미처 여러분들이 준비 못했던 우리 작년 같은 문제가 바로 벤과리 트는 조각의 그런 자세 해가지고 피구라, 세크라피토라는 정말 그저 일종의 뭐 저희가 줄임말로 득보잡이라고 하죠. 처음 들어보는. 근데 그게 예전 객관식 때는 굉장히 난이도 상으로 해서 외웠던 용어였어요. 근데 주관식으로 오면서 다들 그 정도는 그냥 지나갔던 용어죠. 요번에 F스가 바로 그런 급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모의고사 풀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수업 때도 그런 말씀 드리고 요 단어는 이거를 틀린다고 해서 합격에 지장은 없다. 그러나 고득점을 원한다면 외워둬라.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데 고득점을 원한다면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 서 있어야 됩니다. 난 고득점 받을 거야. 해서 이런 것만 외우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줄기가 얇으신 분들은 이런 거 외워봤자 어차피 기본적인 내용 틀리기 때문에 얘를 못 맞춰 틀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건 틀려서 틀린다라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그런 걸 잘 명심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를 보세요. 자, 이 화면을 다시 보시면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결국 A형에서 1교시 기입형 4문항, B형에서 2문항일 텐데요. 점수가 8점, 4점인 거 봐서 올해까지 작년까지였죠. 이 2문항이 그죠? 서술형에 2문항이 있었는데 그게 5점씩이었어요. 근데 지금 5점짜리가 없습니다. 각각 전부 다 기입형이 2점씩. 이 서술형에서는 5점짜리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전부 다 2점씩인데 기입형은 다 2점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요 A형보다는 B형의 2문항이 난이도를 조금 높인 문항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6개의 기입형 문항이 다 쉽게 내면은 전체 평균점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하나하나 혹은 저는 요 2교시의 2문항의 난이도가 최소한 지금 제가 얘기했던 3개 중에 하나 정도 해당되는 뭐 굉장히 난이도 어려운 것 하나 정도 있을 거고요. 한 중상 정도 되는 거 하나쯤 있을 거고 나머지는 평이한 여러분들이 실수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자, 서술형은 다 4점씩인데 B형에서는 6번과 7번 문제가 5점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5점짜리가 없어졌어요. 전부 다 자, A형에서 4문항이 8점, B형에서 2문항이 4점이니까 9문항이 36점이니까 8, 4, 32, 9, 4, 36 전부 다 4점씩이죠. 그러면 이제 5점짜리는 사라졌고요. 요 5점짜리 서술형이 4점짜리 서술형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당연히 5점이라서 가지수 혹은
기입형하고 서술형을 같이 섞어서 보통 많이 내는데 5종류를 적게끔 하는 문제입니다. 기역, 니은, 뒷글, 리을, 디귿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사라지고 그냥 일반적인 네문항 4점짜리 9문항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8문항, 9문항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시면 느끼실 텐데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제가 그래서 모의고사 때나 다른 문제풀이 할 때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하반기 때는 문제를 풀 때 시간 정해놓고 최소한 7분에서 8분을 제가 드리거든요. 이 문항별 전체 시간 1시간 반을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7, 8분 정도를 계산을 하면서 푸는 연습을 해라. 상반기 때까지는 필요 없지만 문제풀이 들어가는 그죠? 그런 시기 그리고 특히 모의고사 때는 이런 시간에 대한 어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하염없이 주면은 잘 푸시는 분들도 전체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요.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쓰다 보니까 다 아는 것도 실수를 하게 되고 조건을 놓치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총 24문항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 24문항에 그죠? 이 최종 점수가 이제 포함이 될 텐데요. 교육과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100점이 될 테니까 결국은 우리는 전공이 80점이죠. 그렇다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준 화면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1차 합격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공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학, 그 다음에 실기 점수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갈 텐데 해마다 전공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지 교육학이나 실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하세요. 그만큼 전공 점수에서의 점수가 여러분들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을 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제가 지금 기출문제를 잠깐, 기입형을 잠깐 봐드렸는데요. 지금 논술 문제 나왔으면 잠깐 나눠주시고,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효과적인 학습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쉬는 시간 제가 한 10분만 드리겠습니다. 저 프린트 좀 받으시고, 잠깐 뒤에 5분만 쉴게요. 화장실 갔다 오시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